자, 비트코인의 약간의 반등과 함께 시작하는 금요일. 하락하는 것보다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7,284불, 좀 전에는 7,400불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관련된 소식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더리움 물량 이동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성탄절에 92,000개 이더리움이 움직였습니다. 이 주소를 한번 추적을 해보자 공동 개발자인 제프리 필케의 주소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으로 92,000개를 일단 옮겼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탈릭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때문에 개발자나 비탈릭이 매도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냐, 대량의 이더리움을 던지려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숫자는 9만 개에서 21만 개까지 늘게 되는데요. 자, 블록체인을 분석하는 뷰베이스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는 이더리움 재단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라켄으로 약 9만 개 정도, 후오비로 또 9만 개, 9만 9천 개니까 거의 10만 개가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바이낸스로도 이더리움 2만 5,900개 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세력이 사람들을 놓고 장난치려고 이렇게 대량의 물량을 움직이긴 하는데요. 이더리움 개발자나 이더리움 재단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거래소로 움직였다. 이 던지려는 의도가 보이죠? 자, 이거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더리움 홀더로서. 이거 어쩌면 대량의 이더리움 매도가 일어날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삼성으로부터 100억 원, 국내 은행 중에 하나은행이었었나요? 그쪽으로부터 이제 협업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굳이 이렇게 이더리움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안 던졌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혹시나 설명이 나와 있을까 싶어가지고 비탈릭의 트위터 페이지도 가봤는데요. 물량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2.0에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더리움 2.0의 업그레이드를 앞당길 수 있는 제안을 했으며 이더리움 1.0의 밸리데이터들이 이더리움 2.0 노드에 친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이더리움의 2.0 업그레이드는 다가오는 2020년 1월 3일부터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 유튜버들의 영상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중지당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곤 했는데요. 이 영상들 중에는 2016년에 이더리움 로드맵과 관련해가지고 비탈릭이 Q&A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영상도 이제 삭제가 됐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탈릭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유튜브를 대체할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오스의 SNS 플랫폼인 보이스 베타 테스트 참여자의 등록을 마쳤다라는 글도 남겨가지고 브렌단 블러머를 기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구글, 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메타마스크가 삭제를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정책에 따라서 모바일 채굴 앱은 상장될 수 없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메타마스크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항의를 했더니 구글은 내 맘이야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유튜브에 암호화폐 관련 영상 삭제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짜오짱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동안의 유튜버들 굶어 죽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드디어 유튜브 측의 해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유튜브 대변인이 플랫폼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실수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컨텐츠가 삭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미디어에 따르면 유튜브는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을 변경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 바이낸스가 드디어 24시간 고객센터를 한국말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희소식이죠. 딱 원화 입금만 지원이 되면은 정말 최고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낸스는 이번에 비자와 함께 뭔가 일을 해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자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조만간 마스터카드 결제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자카드 암호화폐 매수 지원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은행 관련된 소식들 한번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시작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결제 수단의 역할을 하거나 돈의 대용품이 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일단 따져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우리는 연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하마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액주마 섬에서 디지털 발행 화폐를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샌드 달러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지폐와 완전히 동일한 디지털 법정 화폐다. 이러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중앙은행은 CBDC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바하마 정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월렛 또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착실하게 디지털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회사들로 하여금 프랑스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발급하겠다. 그들이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프랑스의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암호화폐를 장려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프랑스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지갑 개발사 젠고의 CEO가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는 주류가 될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3개의 한계점 때문이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광고 플랫폼은 암호화폐를 거부한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유튜브 측이 실수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를 거부한다. 이 부분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나오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소개하겠다라는 말도 남겼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글 및 애플은 크립토 앱, D앱 결제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좀 삽시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골칫덩어리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은 허무맹랑하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비트코인 가격을 100만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릴 만큼 충분한 자금은 확보가 될 수가 없으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끝없이 상승한다면 그것은 폰지 사기라고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시키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의 이례적인 급등은 기대하기 힘들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유순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 해가지고 비트코인은 망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비트코인 세그윗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발표할 것이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스캠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살짝 얌전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100만 개의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가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구라인 것 같습니다. 구라이기를 바라보고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면 더욱더 기세 등등하게 날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크레이그 라이트 언젠가는 찌그러지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의 바이어가 실물 비트코인 제작업체 카사시우스의 상품 중에 하나인 1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골드바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무려 72만 달러. 굉장히 비싸죠? 자, 이 비트코인 100개가 들어있는 하드웨어 월렛 골드바, 그러니까 골드바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골드바 안에 디지털 금인 또 골드가 들어있다. 골드바. 저도 나 정말 갖고 싶은데요. 제가 살 수 있는 바는 수박맛바, 조스바 이런 거밖에 없는데 많이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리듬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는 90% 정도로 지금 근접을 한 상태인데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은 1.8%까지 하락할 것.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통제 목표치인 2%를 하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톡2 플로우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는 암호화폐 분석가죠. 플랜 B는 최근에 선물시장이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은 전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었죠. 지안카를로가 나와가지고 미국 정부가 가격 잡으려고 CME 선물시장을 출시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자, 한편 플랜 B는 자신의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2020년 전까지 다시 1만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 4일 남았는데 힘들 것 같죠? 그 다음에 내년 반감기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5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두 번째 예측은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의 2020년 강세를 기대할 수 있는 5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장기 골든 크로스 발생입니다. 맨날 골든 크로스 이야기 한다라고 불평하실 분들이 벌써부터 눈에 선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것을 안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 2만 불대 떡상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한번 열렸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길이 한번 열릴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 두 번째 요인, 차트에 나타난 대규모 불 플래그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불 플래그가 상방향으로 돌파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불 플래그가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위로 뚫고 나가게 될 수 있다.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관심 증가다. 여러가지 파생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기관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7,000달러 아래의 강력한 매수 압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는 바로 6,000달러대가 비트코인의 바닥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벡트와 같은 당국의 규제를 받는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규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몇몇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 버드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는데 큰 그림을 봤을 때 답은 명확하다라면서 자신의 이런 차트 분석을 공유합니다. 한번 즐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야 즐기겠죠. 하긴 떨어지는 사람들은 쇼치면서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 맥스BT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4,700달러에서 6,300달러 사이에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조정세는 바닥 다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범위가 굉장히 넓죠. 4,700에서 6,300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지금이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6,400불대의 강한 지지 라인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번에 바닥 다지기 할 때 같은 경우는 한번 밑으로 크게 쏟기는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반등을 해준 모습이긴 하지만은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저항선 7,396불의 저항선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추세선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 녀석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주말인데 나름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롱 포지션 비트파이넥스 9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외의 거래소에서는 이 숏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말씀드리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7,159불까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 굉장히 아쉽네요. 나름 기분 좋게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마치 사탕을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듯한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치사 빵꾸 같은 녀석이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이 강아지를 보십시오. 신나서 막 몸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아지와 같은 이 비트코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와 같은 스피릿을 가지시고 신나게 몸을 흔드시면서 금요일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열심히 모아본 이런 정보들과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 꼭 필요합니다. 광고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광고 봐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